자, 우리가 그 2장 편도함수 및 완전미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주로 이제 배울 내용들은 뭐냐면 편도함수 및 완전미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편도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편도함수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x와 y 이 함수인 f가 있다 했을 때 이 df 어떤 이 함수의 미소 변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각각 이제 x와 y 변수의 변화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x량의 변화에 따른 이제 f 함수값의 변화율이죠. 이때 이제 다른 변수 y는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구한 변화율 값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x 값이 변화량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 f라는 함수 값이 이제 x 값의 변화에 따라 얼마만큼 얼마만큼의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y량의 변화율에 대한 또 뭡니까 변화율을 곱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x와 y 값의 변화에 따른 함수 f의 변화에 대한 표현식을 얻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이 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수식을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법칙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겠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체인룰이다. 그래서 체인룰은 뭐 마치 뭡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이제 뭐 1단계, 2단계 그래서 체인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가속이 된다든지 감속이 되는 어떤 그런 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 값,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체인룰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중간 어떤 변수, z 값에 대한 변수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도 가능하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분의 곱하기가 생략된 겁니다. 이때 물론 이제 y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 하면 뭐 결국 이제 z 값이 매개 변수가 돼서 이제 함수의 변화라든지 혹은 이제 x 값의 변화에 따른 z 값의 변화 이걸 곱한 것이가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소위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서 얘를 이제 소거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x 값의 변화에 따른 f 값의 변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 값이랑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체인룰을 적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할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편도함수가 되는 거죠. 두 개의 편도함수를 곱했을 때 이제 이런 편도함수 값이 나온다. 근데 여기 이제 체인, 마치 자동차 바퀴 체인이 얽혀 들어가듯이 이제 체인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체인 룰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로라는 게 있는데, 이 인버스 로는 이제 뭐 역수의 법칙이다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편도함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y라는 편도함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 뒤집어 놓는다. 뒤집어 놓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얘가 분모로 가게 되죠. 분모로 가게 되면 이 안에 어떤 편도함수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 z분의 라운드 x. 물론 이제 이때 y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의 1과 같다. 이게 이제 소위 인버스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러의 체인 룰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앞에 거랑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y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편도함수는 뭐가 되냐면 이 밑에 이제 분모 있던 x가 말이죠. 이쪽 분자 텀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일정한 y 값 요거 이제 분모 텀으로 가게 되고 이 z는 다시 어디로 가? 다시 이제 z 여기로. 이게 이제 마치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y 곱하기 자 봅시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 z는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것도. y가 이제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z가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y의 x 이렇게 이제 그 곱한 값은 이제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만약 지금 예를 들어서 fxy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이게 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x, y, z이 여기는 이제 x, f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f, x, y가 다 여기 이제 똑같이 대칭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이 f를 여기서 z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율러의 체인 룰에 의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운드 x분의 어떻게 돼요? 라운드 f죠. 자, 요때 이제 그 다른 그 y 값은 이제 일정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습니다. x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라운드 x가 되고요. y가 이제 분모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f 값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이제 x가 y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요. 라운드 y. 그다음에 f가 밑으로 가죠. x가 이렇게 다시 갑니다. x. 네, 이렇게 이제 마치 그 체인이 이렇게 얽혀가듯이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된 요 편도함수 값은 다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율러의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뭐 완전 미분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그 요건 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편도함수의 정의 및 응용해서 편도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1번 한 변수가 변화하는 동안에 다른 변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때 변화하는 변수에 대한 도함수를 편도함수라 부른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일반 도함수하고는 달리 이제 편도함수는 항상 그 2개 이상의 이제 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미분을 나타내는 이런 D라는 표현식에서 이제 라운드라는 이 표현식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다른 변수는 이제 하첨자로 보통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편도함수에 대한 그 표현식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잠깐 다뤄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반 함수 f는 x와 y 함수다라고 했을 때, 자, df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시면서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의 dx 더하기 다른 이제 변수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x의 d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줄이면 이제 m dx 플러스 n dy죠. 그럼 m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수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게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의 y 값이 바로 m이고요. n은 뭐가 됩니까? n은 이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의 x죠. 네. 그래서 m과 n은 이제 이런 편도함수를 나타내주는 다른 이제 다른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인버스 로우하고 체인 룰. 그럼 인버스 로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 dy를 0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남는 거는 df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 dx 요것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df를 이제 그 뭡니까? 우측으로 이제 이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는 거 1만 남겠죠. 1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 그대로 오고요. 이 dx라는 게 이제 넘어가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이 표현식이 됐는데, 이 표현식이라는 건 결국은 df분의 dx의 그 뭡니까? 표현식이 되고,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y 값을 0이라고, dy 값을 0이라고 놨기 때문에, 다시는 y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표현식이 얻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편도함수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요거를 다시 이제 여기로 다시 또 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y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f하고 x가 이제 f와 x가 거꾸로 뒤집어졌죠. 그래서 라운드 f분의 라운드 xy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인버스 로가 되겠습니다. 체인룰은 어떻게 유도가 될 수가 있느냐? 이때는 이제 그 df 값, 어떤 함수의 변화량이 제로다 라고 이제 가정을 놓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0이 되겠죠. 여기 0이 되겠죠. 여기 0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동일한 과정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걸 다시 이제 우측 좌측으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뭡니까? 이 부분들이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다 분모 텀으로 가게 되겠죠? 분모 텀으로.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그대로 남죠. 여기 그대로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dx라는 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y가 남아 있죠. dy. 그래서 dx분의 dy 아까처럼 똑같이 한 f 뭐 이런 이제 표현식이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요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인버스 로를 봤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모와 분자가 서로 뒤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f분의 라운드 x. 물론 이제 하첨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y.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체인룰, 우리 이제 그대로 형성이 된 겁니다. 맞나요? x, f, y.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 미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 완전 미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이 함수 f가 그 exact differential이냐, 완전 미분이 가능하냐, 혹은 가능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함수 f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식을 이렇게 이제 유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이제 m이나 n은 이제 편도 함수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편도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분하냐면은 이 m을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면은 y에 대해서, 이 m을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색깔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자, 이 m을, 지금 이 m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 f 값인데요. 얘를 다시 이번에는 이제 y에 대해서 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갔어? 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m 되고, y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변수 x는 일정하게 유지가 한 상태에서 이렇게 미분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n은 이제 사실 이제 y에 대한 미분 값이죠. f를 이제 y에 대한 미분한 편도함수 값인데, 이 n을 이번에는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n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변수 y는 일정히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편도함수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만약 이제 이 순서를 바꿔서 이제 미분한 이 값이 만약 같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이 f라는 함수는
F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완전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이 가능한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건 순서만 바꾼 거예요. 처음에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여기서는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순서를 서로 바꿔서 했을 때 이 값이 이제 같아지는지, 이것이 이제 결국 완전 미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마 이제 2장에서 이제 계속 강조했지만은 이 내부 에너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태함수라고, 상태함수. 그렇지만 이제 W나 Q는 경로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상태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델타 U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와 최종 상태에만 이제 결국 에서만 이제 그 값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델타 U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Q나 W는 이제 경로함수, 어떤 히스토리를 통해서 일을 했고 열이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경로, 히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이제 최종 상태에서 뭐 초기 상태 값을 뺀다고 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Q는 이제 델타 Q라는 이제 표현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Q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path, 어떤 패스를 통해서 이제 Q가 전달이 됐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Q나 W는 경로함수고요. 이건 이제 경로함수고, 델타 U는 이제 상태함수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exact differential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완전 미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완전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상태함수다. 경로함수는 완전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VT에 대한 이제 P의 편도함수를 구하고 완전 미분인지를 판단하시오라는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데르바스 기체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P는 V-NP분 nRT 마이너스 A의 V 오버 N의 제곱, 이게 이제 판데르바스 방정식이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DP 값을 우리가 한번 이제 구해보자. 그럼 DP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압력 P에 대한 이제 DP 값에 대한 표현식은 우리가 앞에서 쭉 연습했듯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V dt 플러스 라운드 V분의 라운드 PT dV,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M dt N dV에서 이게 이제 바로 M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이 M은 이제 지금 앞에서 어떤 표현식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V인데 이 M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압력이 지금 이 P 대신에 이제 요 P를 넣고 이제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T의 1차 함수의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만 이제 미분을 해주면 V-NP분의 NR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T의 변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상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N은 이제 우리가 아까 라운드 V분의 라운드 PT에 대한 편도함수 값이 되겠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V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판데르바스 방정식 P를 V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지금 V가 보니까 다 분모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모 분의 1, 이건 이제 V분의 1의 형태가 되고, 요거는 V 제곱분의 1의 형태잖아요. 이걸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V의 제곱이 되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nRT가 됩니다. 그래서 V-NP 제곱분의 마이너스 nRT.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V 자승분의 1을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v 3승분의 뭐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v 3승분의 2의 a n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그 m이나 n의 편도함수 값을 구했는데 지금 이 그 판데르스 방정식의 압력 p라는 이 함수 값이 과연 상태함수 뭐죠? 그 상태함수인지 완전 미분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편도함수 m이나 n을 다시 한 번 더 미분해 봐야 된다.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t에 대해서 먼저 미분했기 때문에 다시 v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분모의 텀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v-np 제곱분의 앞에 부호 마이너스 nr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v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요런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를 이제 우리가 v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텀은 지금 t에 대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 제로가 되고요. 요 부분만이 남게 되는데 이제 t의 1자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v-np분의 제곱분의 n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결과값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라운드 v분의 라운드 m t는 되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n의 v 값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p라는 거 결국 이제 p죠. 이 p라는 이 함수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v와 t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됐잖아요. 요거는 완전 미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그 편도 함수를 한번 응용을 해보는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엔탈피의 압력 온도 의존성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엔탈피는 이제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DH에 대한 우리가 그 표현식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 TDP에다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PDT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DH 변화에 대한 그 편도함수 표현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DH를 만약 0으로 놔보자. 엔탈피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 그 뭡니까? 우리가 그 줄 톰슨 실험할 때 이제 뭐죠? 등 엔탈피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엔탈피 변화가 없는 그 공정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수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요거죠. 요 수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DH가 제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는 좀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0은 지금 위에 식을 다시 쓸게요.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 TDP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P의 DT인데 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T T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여튼 뭐 이게 1로 갔다가 다시 또 P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결국 이러한 표현식은 우리가 뭐로 쓸 수 있는 거죠?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H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요거는 뭡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이제 열 용량 계수 CP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CP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H가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 잘 아는 줄 톰슨 개수가 되는 거죠. 뮤 JT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 편도함수, 이 편도함수는 우리가 이제 등온
등원 줄 톰슨 실험. 등원 줄 톰슨 실험에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편도함수 값 라운드 P1의 라운드 HT, 이게 바로 이제 UT 아닙니까? 그래서 등원 줄 톰슨 계수는 이제 아래와 같이 줄 톰슨 계수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호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뭐 mu jt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mu jt는 마이너스 cp분의 mu t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의 그 뭡니까 체인 룰의 어떤 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수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여기다가 뭐 지금 이 수식이죠. 이거 이제 기본적인 요 수식인데 이 수식을 만약 t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요 편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v. 그러면 이제 그 이 h 대신에 지금 EH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뭡니까? 그럼 이제 그 미분의 형태로 다시 이제 그 유도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그 표현을 하게 되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v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결국은 이 지금 요 값들을 다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v라는 변수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편도함수는 우리가 이제 상수값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값,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고요. 이 p만 지금 우리가 미분해 주는 거야. p만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가 되고 그 다음에 그 v는 똑같죠. 우리가 이제 그 부피는 이제 그 상수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이제 가정한 상태에서 t에 대한 이제 압력의 변화율을 우리가 그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뭡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p 뭐 이거 상수값 cp 값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뭐 그냥 상수로 남아 있는 거고 이제 이 dt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dt분의 dt는 1이죠. 그래서 뭐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온도에 대한 이제 엔탈피의 온도 이전성이라고 해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는 조금 더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요거 라운드 p분의 라운드 ht가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이제 아까 우리가 구했던 마이너스 cp의 mu jt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조금 색깔을 바꿔볼게요. 너무 똑같은 색깔이라 가지고. 네. 요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 요거. CP는 그냥 이제 그대로 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율러의 체인룰을 이용을 해서 이 표현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율러의 체인룰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그 마치 그 자전거 체인이 서로 연결돼서 흘러가듯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체인으로 연결돼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제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거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분모로 다 가겠죠. 이렇게 분모로 가는데 이제 인버스 로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거 요 텀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 안에 있는 t하고 v가 서로 이제 뒤바뀌죠.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그게 바로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이제 바로 알파 v다. 요거는 카파 tv다. 그 뭐냐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p는 알파 v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라운드 p분의 라운드 vt는 카파 tv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뒤에 가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알파라는 값이라는 게 이제 알파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마이너스 v분의 1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p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팽창계수,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의 팽창계수를 보통 우리가 정의할 때 알파라고 쓰게 되고요. 이 알파에 대한 정의는 이런 편도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축계수라고 해서 카파 t라는 게 있는데, 카파 t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부호가 어떻게 되더라? 잠깐만요. 뒤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바로 나왔네요. 제가 정의를 한 게 바로 제가 표현을 해놨군요.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부호가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헷갈렸는데, 팽창계수 알파라는 거는 이제 이 플러스입니다. 알파는 플러스. 그래서 v분의 1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p,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의 팽창계수를 나타낼 때 이제 알파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원 압축계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파 t를 쓰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v분의 1에 라운드 p분의 라운드 vt.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결국은 알파 v가 되고 카파 t 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참 플러스죠. 네. 그럼 v는 서로 삭제가 되고요. 카파 t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이제 수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어떤 계수값으로 다 정리가 돼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CP 값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정리를 하면은 1 마이너스 알파 뮤 JT분의 카파 T다.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게 수식이 나오긴 했지만, 하여튼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V에 대한 편도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계수값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팽창계수하고 등원 압축도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아마 뒷장에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연습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팽창계수는 알파는 이제 부피 V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그러니까는 뭐 이 얘기죠.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의 부피 V에 대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율 나눠준 겁니다.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율을 그 물질의 부피, 어떤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의 부피로 나눠준 게 바로 이제 팽창계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소멀 컴프레서빌리티를 해서 등원 압축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보통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계수값은 우리가 항상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를 해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질의 부피분의 1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율, 이게 이제 압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등원 압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여기 각 물질들에 따라서 알파나 이제 카파 T 값들이 이제 팽창계수나 압축계수가 다 이게 다르게 나온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팽창계수가 큰 게 압축도도 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뭐 팽창계수나 압축도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팽창계수나 등원 압축도 이런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한번 우리가 팽창계수하고 압축도를 한번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파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계체라고 한다면은 이제 V는
P분의 NRT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P는 어떻게 우리가 이 편도함수값을 구할 것이냐? 그러면 뭐 이 V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뭐만 남습니까? P분의 NR만 남잖아요. 그래서 P분의 NR. 그럼 알파라는 거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알파라는 거는 V분의 1 곱하기 결국은 P분의 NR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PV분의 NR. 이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하면 이게 뭡니까? 바로 T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알파 값은 뭐다? T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기체인 경우에 그 압축도 카파 T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편도함수 라운드 P분의 라운드 V T를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V 대신에 이제 아까 이 수식, 요 수식을 우리가 넣고선 압력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압력이 분모 텀에 나와 있으니까 P제곱이 되죠. P제곱이 되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P제곱분의 마이너스 NRT.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파 T는 정의에서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카파 T는 마이너스 V분의 1에 곱하기 지금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P제곱분의 NR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P제곱분의 V의 NRT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PV는 NRT니까 어떻게 돼? P분의 1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압축도는 P분의 1이다. 그럼 여러분들 판데르발스 방정식 기체 같은 경우에 알파나 카파 T 값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수식이 좀 복잡하니까 이건 좀 계산이 좀 복잡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편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좀 더 나가 보면요. 일정 압력하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다 편도 함수의 어떤 그런 그 원리나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구하나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내부 에너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T와 V의 함수로 보통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엔탈피는 보통 이제 압력과 V 함수를 쓰지만 내부 에너지는 이제 T와 V 함수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DU에 대한 표현식을 우리가 유도를 하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V dt,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 T dV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제 요 값이 뭐가 됩니까? 요 값이 바로 일정 부피 연용량에서 CV 값이 되고요. 그다음 요건 뭡니까? 요게 여러분들 그 줄 실험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제 파이 t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줄이면 CV dt 파이 t dv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금 요거에 대한 이제 표현식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자, 일정 압력하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 이걸 편도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P가 되잖아요. 이제 요거는 뭐가 될까? 요거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DU에 대한 표현식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얘를 각각 이제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까? 라운드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각각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DT에서 이건 없어지니까 TV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T는 상수값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DV를 DT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대해서 나누는 거. 온도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고, 이제 P가 이제 일정한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편도함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P는 결국은 이제 CV 플러스 파이 T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P에 대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는 뭐냐? 요거. 요게 뭐죠, 요게? 요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뭡니까? 요건 이제 팽창 계수고 요건 압축 계수인데 앞에서 배웠던 이 압축 계수의 요 편도함수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은 뭐와 같다? 알파 V와 같다. 그래서 결국은 CV 플러스 파이 T 알파 V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알파 V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수식을 우리가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정 압력하에서 의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율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 파이 T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더 그 뭡니까 뭐 나중에 이제 3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표현식을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 3장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파이 T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상수값 변수값으로 상수값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2장에서는 하여튼 요 정도 표현식까지만 얻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좀 총정리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상기체인 경우에 여러분들 그 CP-CV는 이제 NR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편도함수나 열락학적인 어떤 함수의 관계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앞서서 말이죠. 그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P는 CV 플러스 파이 T 알파 V라고 요걸 이제 우리가 얻었었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 CV라는 값은 이제 그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라는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졌는데, 자, 만약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 T가 제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부 에너지를 온도 T에 대해서 이제 미분할 때 이제 다른 변수 말이죠. P나 V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얻어지는 편도함수 값들은 서로 P나 V 상관없이 같다. 왜냐면 이 지금 이 값이 0으로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먼저 우리가 그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CP-CV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CP 값은 원래 정의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P입니다. CV는 뭐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H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H는 U 플러스 PV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이상기체인 경우는 PV 대신에 뭐로 쓸 수 있죠?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NRT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H 대신에 지금 이 공식을 이제 수식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플러스 NR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면 자, 그럼 요건 이제 U와 NRT를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각각 하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P 플러스 T 미분되니까 NR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V 이건 그대로 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편도함수 유도식에서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결론을 얻었잖아요. 파이 T가 제로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상기체인 경우죠. 그러니까 그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을 때 그럼 결국은 이 값과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서로 소거가 되는 겁니다. 남는 건 뭐만 남어? NR만 남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리얼가스인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리얼가스인 경우는 조금 다르죠. 똑같이 이제 CP-CV를 했는데 얘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빼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똑같이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H 대신에 U 플러스 PV인데 여기서 PV는 NRT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실제 기체는 PV는 NRT가 아니잖아요. 그죠? 압축인자 Z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대로 PV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H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미분을 해주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P 그 다음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V 이런 식으로 이제 그 T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대로 오는 겁니다. 얘는 그대로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P라는 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뭡니까? 그죠? 요거니까 요걸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요걸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이 T 알파 V 남고 지금 얘가 지금 얘하고 얘 더한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얘하고 얘가 삭제가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파이 T 알파 V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압력 조건이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미분할 때 P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P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P는 요게 이제 아까도 우리 계속 이제 팽창계수 알파 같은 거죠. 알파에 나오는 이제 편도함수 값이기 때문에 알파 V P 알파 V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파이 T 알파 V 플러스 P 알파 V. 그러면 요걸 이제 알파 V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파이 알파 V 파이 T 플러스 P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이상기체랑처럼 뭐 간단히 NR이 아니라 지금 좀 복잡한 어떤 이런 표현이 됐어요. 여기서 더 우리가 이제 뭡니까? 더 우리가 더 특히 이제 파이티라는 값이 조금 되게 주 실험에서 이제 구하고자 했던 그런 변도함수긴 한데 이게 제대로 잘 정의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수값으로 우리가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2장에서는 나오진 않고 여러분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맥스웰 관계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이티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파이티 대신에 가져오게 되면은 더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CP-CV는 알파 제곱, 그러니까 팽창계수의 제곱에다가 온도 T, 부피 나누기 카파 T 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제 그런 개수값들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기체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 표현식은 여러분들 나중에 3장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유도 과정을 좀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CP-CV 값이 유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도함수에 대한 걸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정확한 그런 편도함수에 대한 어떤 수식의 전개 같은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잘 어떤 미지의 편도함수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도 있고 또 측정 가능한 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2장 마지막 편도함수 및 완전미분의 성질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